강철은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점차 힘이 약해지고 이무기로서의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수기들과의 싸움에서도 밀리며 겨우 쫓아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열이가 수기의 살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척해진 열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던 강철은 열이가 자신의 등에 얼굴을 기댔을 때 당황하고 열이 또한 가슴이 뛰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열이는 13년 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동하는 게 당연하다며 속마음을 고백하고 이를 들은 강철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죠. 한편 왕은 중전의 베개에 해골을 넣은 궁녀를 색출하기 위해 최근 근무조를 바꾼 궁녀 3명을 문초했고 이 중엔 대비의 하수인이자 풍산에게 뇌물을 받고 해골 넣는 일을 실행한 앵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실토할 시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해 입을 다물었죠. 옥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는 쪽지를 읽고 기뻐했지만 이는 풍산의 계략이었습니다. 종이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바로 삼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삼킨 그 쪽지엔 독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피를 토하며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왕 이정은 진실을 들을 수 없었지만 궁녀의 방에서 발견된 물건들로 인해 대비를 의심하게 되죠. 대비는 풍산이 수기를 이용해 중전의 복중 아이를 죽이려 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산의 세치혀에 넘어가서 이제는 풍산이 대비를 조종하는 상황이 되었고 열이의 존재도 알게 되었죠. 이 와중에 또 다른 반전이 등장하는데 왕의 외조 부이자 영의정인 김봉인이 사실 비비가 가장 먼저 먹으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비비는 탐욕으로 가득 찬 양반을 먹는다며 김봉인을 지목했고 그는 풍산의 배후 세력 이른바 어르신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열이는 어린 궁녀들의 대화를 통해 궁에 출몰하는 야광기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를 붙잡아 내관 중 부적을 붙인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야광기는 눈이 무섭고 손끝이 까만 내관이라고 답하고 이로써 풍산 밑에서 일하는 자가 용의성상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살을 맞은 여파로 열이는 쓰러지게 되고 열이와 중전의 상태는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왕은 중전과 태하를 지키기 위해 강철과 함께 수기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강철은 왕이 직접 미끼가 되어야 막들을 유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왕은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르게 되죠. 하지만 자시가 지나도록 수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점점 초조해진 왕은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흘려 강물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살에 맞은 열이가 정신을 차리고 함정을 간파하고 강 쪽으로 급히 달려가게 되죠. 이때 수기가 나타나 왕을 끌고 가게 되며 7회가 끝나게 됩니다. 8회 바로 시작합니다. 열이가 수기를 붙잡고 직접 치조에 나섭니다.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7회에서 강철이가 열이의 할머니 넙덕이 선 왕가의 악연이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해보면 분명 왕실에 오래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예고편에서 반드시 증좌, 즉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왕의 말이 과거 왕가와 무녀들과의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 왕은 풍산을 잡아들이고 궁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묻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끔찍한 악귀를 조종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아마도 강철이 이무기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듯합니다. 강철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편 예고편을 마무리하며 열이가 왕에게 묻습니다. 팔척귀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왕은 열이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좌를 찾는 왕을 생각해보면 과거 왕가의 숨겨진 죄와 책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팔척귀와 귀신들은 어쩌면 왕가의 숨겨진 죄 속에서 탄생한 원혼들일 것이고 그 원혼은 어쩌면 무너뜨려야 할 악귀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밤 8회 열이의 대활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우리 모두 본방에서 함께 만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회차 내피셜과 함께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